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코스닥은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올랐다 아닙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일종의 휴전 기간을 좀 갖자, 그런 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90일이면 뭐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들어오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좀 시장을 보면은 아리송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업종별 수급을 좀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보험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금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업종 순매도하고요. 그리고 순매수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이 전기전자업종에 조금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시들시들해졌냐고 하면은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4월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의 한 달 기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올랐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그럼 지금 이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느냐? 일단은 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4월 들어서 특히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한 2,300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좀 장난제 쳤을 거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우리 그 주식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볼 때 어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란 게 그냥 우리가 뭐 단어가 사람이라서 그렇지 일일이 다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제각기 성격도 다르고 뭐 자란 환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뭐 교육 수준도 다르고 뭐 관심 있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나름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 맞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점유율이 올랐으니까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세력들이 우리하고 좀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만약에 그 금융투자 쪽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또 세력들이 모두 다 워런 버핏처럼 그래 다 투자하면은 주식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데 아니 뭐 물량을 갖다 쥐고 한 나는 10년 20년 들고 갈란다 하고 워런 버핏처럼 그렇게 갚아버리면은 물량이 없는데 시장 가격이 움직이겠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회전을 높이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회전율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가능하면 세력들은 이렇게 짧은 매매를 갖다 선호하거나 기계적인 매매를 선호하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발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책 실현하는 욕구를 가진 세력들이 있어요. 걔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급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보험 대신 뭐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그냥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좀 책임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량을 더 싸게 먹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움직임이다 아닙니까?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사람들이 어떤 두려워하는 어떤 심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공매도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공매도 때렸겠죠? 그럼 걔들은 돈벌이 한다고 공매도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싸게 매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마감 시향에 보면은 지금 한 4월 한 요 무렵에 초에서부터 요 무렵 한번 보십시오. 그냥 유튜브 영상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무렵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타임세이버 세익매매 쪽에서 종목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라는 의미였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보는 게 이때 매수한 종목들 이때 차익 실현을 하고 파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 또 하나 있더라고.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뭐 어제 좋다가 갑자기 하락을 했으면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그러나 재료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성격이 다양하듯이 주식시장에도 다양한 어떤 성격의 돈들이 들어와 있고 제각기 자기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거는 짧은 상승 한 달여간의 상승이 있었는데 좀 챙겨 먹고 청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매집을 했고요. 대충 이해가 되죠? 자, 요렇게 23개 종목 뭐 세력들이 좀 매집을 했는데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일단 그 남해 화학 있죠. 최근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이건 참 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똥침 찌르는 것들 있죠. 똥침 이런 거 똥침 찌르는 거 거래량이 또 많이 없는 종목에서 이렇게 똥침을 많이 찌르고 똥침을 찌른단 말은 여기 이 남해 화학이라는 그냥 이 종목만 계속 때려보는 놈이 있다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성격은 제각기 다양하고 누가 보면은 저 새끼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들 안 본다. 한 놈만 팬다 하는 것처럼 그냥 이것만 보는 거 이것만. 아니면 남의 화학 비슷하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어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호가창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은 단단한 애들이 또 그것만 쳐다보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올려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던지고 촥 시장 거로 그냥 확 던지고 놓으면은 벌어먹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 우리가 볼 때는 저 새끼가 돌았나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글마하면 그것만 계속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 나름대로는 정답이고 그게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인 거예요. 돈 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김밥집 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 파는 사람도 있고 닭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듯이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뭐 이거 하는 놈이 있고 저거 하는 놈이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해화학이 뭐 그런 양아치가 좀 있다. 정신병자가 좀 있다. 정신병자라면 좀 그렇고 그런 걸 주관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세력이 들어왔고 뭐 정신병자가 있는 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서도 나는 막 아이고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가 마든가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오늘 사실은 매수를 했었어야 됩니다. 총알 한번 쏴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정신병자고 섞이기 싫다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선택입니다. 자,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해먹었죠. 해먹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탐욕 구간이어서 신규는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이런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좀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리고 대신증권도 얼마 전에 이렇게 해먹고 어제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먹답니까? 해먹고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보유해도 되겠죠? 이렇게 좀 더 보유해도 됩니다. 신규 조건은 아닙니다.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이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세력이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재미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초반에 의욕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좀 조정해서 사실은 뭐 이런 지점 아니면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날아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돈 있으면 여기서 날아갔을 거예요. 날아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는 이 삼양홀딩스에 들어온 애들이 처음에 들어온 걸 봐서는 돈이 없는 놈은 아닙니다. 돈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한 종목 투자하는 게 기관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양홀딩스하고 막 다른 거 막 섞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삼양홀딩스가 좀 관심권에 있었는데 여러 종목 부여를 해서 좀 밀어줄까 했는데 관심권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돈을 못 넣었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이 이때는 돈 딸린 구간입니다. 뭐 어영부영하다가 요거 마지막 털고 놓은 움직임이에요. 이거 이 털은 겁니다. 이 종목 정리한 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여기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좀 들어온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요 기간에 회사 사정이 좀 생겼죠. 요까지는 정상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요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회사에서 뭐 별로 뭐 이거 뭐 관심 안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눠본 겁니다. 알아서 나눴던 거고. 이때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느냐. 그러네. 자, 요까지는 정상적이다. 요거는 회사 돈이 딸렸다. 요때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털고 나가자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종목에 들어왔다가 요 물량이 때 털고 나간 거예요. 털고 나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올려서 나름 머리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기교를 좀 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삼성홀딩스 지금 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세력들이 새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점 찍으면은 세력들이 다시 입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세아 특수강은 뭐 그냥 기다려야 되겠죠. 이때 뭐 그렇게 거리가 많은 종목들 아닙니다. 한국 토지신탁은 이제 관심 좀 가져봐도 되죠. 이 종목도 이렇게 관심 좀 가져봐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이미 이 종목을 내가 못 들고 있다 하면은 그냥 수익 매매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다고요. 수익 매매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나름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 한솔케미칼에 요 정도 이렇게 세력들이 째려보다 요래 들어오죠. 이거 돈 좀 있는 놈입니다. 왜 돈이 있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등락이 많잖아요. 여기가 뭐 흔드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저게 가능해요. 그 물량을 갖다가 쥐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본 거예요. 올렸을 때, 틀었을 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가, 어떻게 뭐 감 잡아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 뭐 유도나 아니면 레슬링이나 뭐 권투 같은 거 하면 서로 처음에 할 때 제가 어느 정도인지 낯선 상대를 만났을 때 견뎌보는 거예요. 감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한 꼽아받고 한 빼봤는데 대충 요거 요 정도가 되구나 이렇게 감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감 잡아본 결과 지금 오늘 이렇게 치고 들어왔죠. 감 잡아본 요거 감 잡아본 거고 일단 돈이 있는 놈이라는 걸 대충 수급 분석하면 뭐 세력들 나오겠죠. 외국인인지 누군가 나올 거고 요거 매수입니다. 매수. 근데 저거 따는 확신을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만 하다고 오늘 결정한 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가 그래 결정을 했는데 집단화는 지금 뭐 요걸 가지고 한번 흔들고 여러 가지 장르들 치보고 확신을 가지고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 정글이거든. 동물의 왕국이거든. 뭐 저기 먹이 사슬이 있다 입니까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있는데 지가 어느 정도 되는 놈인지 모르지만 일단 돈은 좀 되는 놈이라서 한번 정도 급이라 봅시다. 중급 정도로 봅시다. 중급 정도로 보면은 근데 집보다 큰 어떤 힘센 놈이 와서 확 끌어묶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겠죠. 그럼 그 조심스럽게 보는 게 뭐냐? 이거 브레이크 걸릴 때까지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까지 한 기다려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이 동참을 하게 되면 요거 걸립니다. 옵니다. 그런데 이씨야 눌러보자 이러면 이거 끝납니다. 근데 지는 가보려고 했는데 또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지가 돈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래 앞서 보면 삼양인가 뭐였나 삼양 이것처럼 처음에는 좀 의욕적으로 이 종목 한솔케미칼 들어가려고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뭐 회사에서 치아라 뭐 저기 기획서를 열심히 올렸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애가 뭐 대리 과장 이랬네. 이거 한번 해볼랍니다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괜찮네 한번 해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치아라 이사가 우리 회사 지금 방향이 그게 아니다. 다른 거 해야 된다. 다른 종목 좀 모으자면 이거 날아가는 게지 뭐. 대충 그래 보면 됩니다. 수급을 공부하십시오. 재밌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현대건설도 그냥 계속 보여줘. 계속 보여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수익 매매로 가면은, 여기 나이스 평가 정보, 인데 요거는 이제 팔아야 되겠죠? 한 4번의 어떤 뭐 수익 매매, 뭐 단기 매매로 치면은 어떤 분할 매매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수익 내고 집에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팔아야 되겠죠. 근데 뭐 요거는 보자. 조금 더 보면 여기까지 가네. 가면 워낙 뭐 좋은 가격이기는 하다. 그죠? 요렇게 해서 뭐 이 정도면은 가격 경쟁력이 꽤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팔아먹고 나오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20% 정도 묻나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아직 뭐 빨간색이 많으니까 이왕 뭐 들어온 거 이때는 못 잡았지만 이때로도 잡았다. 그러면은 뭐 더하기 100에서 이 순환매매로 좀 멀리 들고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싸게 사면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모토닉 이건 보자. 모토닉 어찌 됐나? 모토닉은 요때 이거 집중적으로 하고 뭐 요때도 뭐 매수해도 되긴 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되어서 한번 해무치 재미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짧은 어떤 매매의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해먹는데 오늘 다시 여기 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노? 조금 당겨보자. 오, 이거 빨간색이 맞네. 상승률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느낌 아까 전에 본 삼양 홀딩사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정상적인 느낌이라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 잘 보세요. 수급적으로 이런 그림 자주 나옵니다. 요거 떨어지는 걸 갖다가 지가 돈 투입했을 때는 지 나름대로 이때 공부 많이 했다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해서 한번 들어본 거야. 그것도 한번 흔들어 보면서 혹시 옆에 그 다른 놈들이 없는가 이 조심하는 게 나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확신이 들었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갔죠. 앞서 본 다른 종목들 지금 뭐고 바로 앞에 본 종목이 있었는데 요거가 요거 한솔 케미칼 요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요 느낌. 그럼 한솔 케미칼이 저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간에 와서 의욕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여기까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고 또 여기서 털어먹는 여기까지도 뭐 정상적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대충 뭐 조정해 먹고요. 좀 더 길게 여기까지도 뭐 봐도 돼요. 해먹는데 다시 어쨌든 요 기간 안에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 초반은 잘 하다가 요 기간 동안에 뭐 회사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김 과장 일어봐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괜찮은데 네가 이거 공들여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우리 사정상 이 모토닉보다는 다른 거 좀 가야 되겠다. 무자겠노 한 겁니다. 그럼 이해 알겠습니다 하면은 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거 못 가고 돈 투입 안 하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지금 들어왔다고. 다시 지금 들어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기간대에 또 변화가 또 있었겠죠. 전략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 멀리 봤을 때 상승률이 있다 아닙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볼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스파이 비슷하게 공부해서 뭐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배울 수가 있을라나 모르겠다. 이게 초짜들이 들어가서 이런 거 배워줄라나? 회사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가르쳐 주겠지. 뭐 증권회사 금융권에 잘못 취직하면은 그냥 폐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래 보험 이런 이야기 되겠나? 보험 뭐 정권 은행은 그런 짓 할라나? 은행도 그럴라나 모르겠다. 은행이 그럴라나? 일단 보험은 워낙 뭐 많으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다른 외국의 뭐 미국의 이야기라 생각 들어주세요. 내가 보험회사 취직을 했는데 실적을 좀 올려야 진급하는 데 좋고 월급도 올라간다.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 실적을 받아가라 하면 뭐 별거 있어요. 보험 시작이 아들 보험회사 취직했다고 좋아했더니 아버지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누나 이거 넣어주세요. 동생아 이거 뭐 보험 들어라 하면 이 새끼 하나 고용해가지고 가족도 다 쓸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쓸어먹을 데가 없으면은 그때 가끔 사고 치는 놈들이 있죠. 그 고객돈 빼돌리거나 돌려막기 해가지고 실적을 갖다가 지 맘대로 만드는 놈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다가 사고 터지면 이제 깜빵 가거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 주위 사람 다 빨아먹다가 없으면 이제 퇴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또 다른 놈 채용시켜가지고 또 그 가족들 빨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어요. 뭐 고객 유치를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아버지, 누나, 형님, 뭐 삼촌, 이모 계산하면서 증권사 좀 이것 좀 사라, 저거 사라, 저거 사라 해서 지가 벌어먹고 가족도 다 떼기 넣어가지고 돈 챙겨 먹다가 더 이상 안 되면은 또 똑같은 일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사고 쳤다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가족이 뭐 아는 뭐 이제 초딩이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실적은 안 나오지. 뭐 가족도 이제 돈 없다 회사채. 그러니까 뭐 고객 돈 빼돌려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사고 터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심상 그거 못 하겠다면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거 잘하면 또 오래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뭐 하다가 끝까지 이야기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금융이 재밌어요. 하여튼 이렇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행은 뭐 대출 내주나? 하여튼 뭐 금융도 그 취직을 해서 이런 앞서 이야기한 이런 정상적인 올라가는 거, 이거 회사에서 돈 안 주는 거, 회사에서 다시 돈 주는 거, 이런 과정을 갖다가 초짜한테 가르쳐 주겠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잘못하다가 이런데 덫에 걸려가지고, 너가 아버지 돈 좀 없나, 너가 뭐 돈 좀 없나, 이래 걸려서 이용당하고 나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요거를 좀 어떤 배울 목적으로 들어가 볼만하다. 그건 들어가 볼만한데, 들어간다고 해서 저걸 바로 배울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에서 경제나 이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뭐 박사나 석사 논문들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권회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서약서를 좀 적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 하여튼 하면은 데이터를 줍니다. 어떤 데이터를 주냐면 개인정보를 다 날리고요. 그래서 어떤 계좌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해서 그걸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제 그 연구 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더라. 어떤 기관의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 기관들은 어떤 매매를 하더라. 이렇게 연구 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줍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그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그 어떤 논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좀 받게 되면 이제 대충 이런 건 좀 연구가 가능합니다. 요런 자료들 좀 연구가 가능해요. 그럼 그게 없다면은 그냥 자꾸 지켜보십시오. 뭐 자꾸 지켜보고 연구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뭐 하다 보니 저도 뭐 이렇게 우영지영지하게 알게 됐는데 대충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뭐 대충 그 지갑서 본 한 종목은 요거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올려볼까 이러고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요 종목처럼 초반에 의욕적으로 갔다가 새끼 회사에서 돈 안 줘가지고 뭐 지지부진하 하다가 시간이 깁니다. 한 1년여 2년 가까이 되나 지나다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고생이 많다고 이 종목 하나 해가지고 좀 올려보려고 기획을 잡았는데 기회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앞서 본 것처럼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어떤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세력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투자 주기를 짧게 잡는 게 좋은데 그래서 한 달이 한계입니다. 한계. 저거 따는 장기 투자한 놈들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도 변동성에 투자한 놈들은 지금 2,300에서 2,600까지 올라갔는데 좀 챙겨 먹는 게지 뭐. 그래서 이번 달 챙겨 먹었다고 보고도 하고 뭐 실적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뭐 생각도 한번 해보겠죠. 그러니까 올라서니까 조정 좀 생각된다. 즐겁고 기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시장을 보면은 이 시장 그렇잖아요. 보세요. 떨어짐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고 뭐 대충 그런 거예요. 떨어짐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짐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고 주식시장은 사자마자 가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간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은 떨어지고 조정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떨어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쫄라고, 이런 거. 이어서, 이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이때가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다시 사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때는 공부 제법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 나름대로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성공적이면 아 새끼 내가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치고 올라간 거야. 이게 정상이 이래 간다고 시장이 이래 갑니다. 세력들도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칩니다. 작전하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충 이해됩니까? 그런 막 거지 새끼들을 다 섞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투자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래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하고 다 있잖아.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 여러분들 사는 세상을 보세요. 개쓰레기 같은 놈도 있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럼 주식시장에는 왜 그런 일이 없겠냐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서니까 나 좀 책임져야지 하는 놈들이 나서고 있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뭐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마음먹기를 조정되면 또 사야지. 이런 마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